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선거는 2주일 남았습니다. 모든 선거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건 한 가지로 지지율은 트럼프 후보 상승세인 게 맞지만 아직도 분명한 승자를 가릴 지지율 격차는 없답니다. 민주당은 블루월 3군데 모두를 이기겠다는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의 최근 상승세를 예비선거에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했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봅니다. 조기 투표율은 트럼프 후보가 악마화하던 걸 멈추고 장려함으로써 공화당 사이에서 전과 달리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경합주 조기 투표율은 민주당이 앞서갑니다. 민주당의 조기 투표율이 높은 경합주는 블루월 3개 주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이고 공화당의 조기 투표율이 높은 경합주는 애리조나와 조지아주 2군데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가짜뉴스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입니다. 오늘의 미국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거나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해드립니다. 키워드는 마크 저커버그도 했는데, 해리스 맥도널드 근무, 성전환 수술 지원 등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후보는 오늘 라틴계 유권자를 공략하는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 마이애미주에서 라틴계 유권자들과 라운드 테이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트럼프 후보를 모든 것을 건 듯 후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역시 전해드립니다. 센트럴 파크 5로 불리는 남성 5명이 트럼프 후보를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에 의해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로 사형돼야지 된다 하는 주장을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된 남성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무척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는 브랜드로 인종차별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CEO가 근무했던 아베크롬비, 그 CEO가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선거가 이제 딱 2주일 남아서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는 지금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전혀 의미가 없기에 하겠습니까? 오늘 뭐 약간의 여론조사와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조기 투표율인데 조기 투표율을 경합주의 것을 자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하는 매체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물론 50% 조기 투표율이 등록을 하고 나서 그 정도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 조기 투표율로 실제의 투표율과 그대로 이게 연결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알 수 있을까 뭐 그런 면에서 한번 쳐다보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때 같았으면 아마 이런 내용을 중간 후반 정도에 전했을 텐데 꼭 뭐 중간 후보라고 해서 중요도가 그 정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 성격상 배치를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 팩트체크까지 맨 앞부분에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그 지지율의 어떤 전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한 열흘 동안 공화당 성향이라든가 공화당이 뭐 때로는 후원하기도 하고 하는 매체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냉정하게 민주당 분들 들어주세요. 자세히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어제 오후에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 성향의 여론조사 기구 뭐 그다지 공화당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서도 보면 추세 쪽은 역시 트럼프 후보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기 투표를 봐야지 되는 거고 오늘 아침 이제 겨우 해리스 후보에게 조금 좋다 하고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CNBC와 Youth and Money 이 제너레이션 랩이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해리스 후보가 18살에서 34살 사이 젊은이 사이에서 현재입니다.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20%나 높다. 계속 20% 높았던 게 아니고요. 7월 달에는 해리스 46%, 트럼프 34%, 그러면 8%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시 조사해 보니까 20% 해리스 후보가 앞서간다는 겁니다. 7월 달과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음모론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의 실망에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21%. 그런데 지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버렸기 때문에 그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젊은이는 많이 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투표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조기 투표도 보면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표율과 연결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고, 이 여론조사는 1,021명을 대상으로 오차범위 한계는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하나씩 7개 주에서 떨어뜨려 나가는 그 작업을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에 관한 것 47% 대 43%, 이 정도면 이제 오차범위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몇 군데에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47% 대 43% 그 지지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와 같이 지역에서 한 겁니다. 경합주들은 뭐 큰 전국적인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돈만 많이 들고 결과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괜히 망신당할까 두려워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과 그쪽에 대학이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믿을만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셸 오바마 같은 사람이 조지아주에 가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높일지 알 수 없지만 오늘 같아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조지아는 이제 떨쳐내야지 되는 겁니다. 원래도 지금까지 계속 트럼프 후보가 앞서 왔었고 이제 그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윤직 선생님? CNN은 트럼프가 많이 올라왔지만 블루월 3개 주에서 여전히 해리스에게 2, 3% 뒤지고 있어서 해리스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도하던데 어제 그랬다는 겁니다. 이 3군데를 차지하면 그냥 바로 당선입니다. 나머지 4군데 다 져도. 여기에는 약간의 그 참과 뭐 거짓은 아니지만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사실과. CNN도 지금 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블루월 3군데 미시건, 미네소타가 아니라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다 이겨도 안 됩니다. 하나의 의석은 필요합니다. 선거인단수. 그래서 네브라스카의 이 지역에서 한 개를 가져간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보면 어제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제 538, 538에서 승률을 트럼프의 승률 53, 해리스 승률 47로 봤습니다. 오늘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여전히 트럼프가 앞서가는데 51% 대 해리스 49, 100번 돌려보면 트럼프가 51번 이기고 해리스가 49번 이긴다. 이게 이제 2% 차이가 하루 사이에 또 난 겁니다. USA 투데이요? USA 투데이는 그래도 어떠한 신문보다도 좀 중도 성향이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면에 보니까 선거가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두 후보가 흑인 라티노 표를 향해서 싸운다. 지금 오늘 트럼프 후보뿐만이 아니라 해리스 후보도 역시 라틴계, 히스패닉계를 향한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어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중요한 뭐 유권자 등록 이런 그 하나의 그 캘린더를 마감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요. 애리조나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애리조나주에서 이겨서 깜짝 놀랐었죠. 그 당시에 애리조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 74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가 한 400만 명 조금 넘는데 그 400만 명 조금 넘는 유권자 가운데서 불과 한 10,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럼 이거 0.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접전입니다. 트럼프가 앞서가건 해리스가 앞서가건 너무나 접전이기 때문에 이런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론조사가 오늘 그 보니까 그 선거 전문가 네이콘 씨가 얘기를 하던데 여론조사가 대통령을 결정하지 않는다. 투표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박빙일 때는 더 박빙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네이콘 씨는. 왜냐하면 누군가가 리드하긴 하는데 이걸 리딩이라고 해야지 돼? 아니면 다닌다고 무슨 해야지 돼? 이런 단어를 표현하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의 박빙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일면에 보면은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있고 결국은 이분들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것 같다.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동률이라는 얘기입니다. 펜실베니아, 특히 미시건, 위스콘신,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서 조지아는 빠졌잖아요. 이미. 조지아는 빠지고 이런 데는 여론조사가 너무 팽팽해서 딱 누가 이만큼 앞서갑니다 하는 걸 따옴표로 딱 묶어서 해줘야지 그럴 정도다. 0.1%, 0.2%, 뭐 어디는 지금 1%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또 막 좁혀지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유권자에 의해서 선거는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기 투표를 조금 어떻게 되나? 이거 어느 당이 더 많이 찍어? 하는 걸 보면 되잖아요. 어떤 분이 뉴욕에서도 저희 오늘의 미국을 많이 보고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시길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본인이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나온다는 본인의 예측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분석과 이런 경합주의 이런 그 득표율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여론조사에서 경합주는 이제 트럼프가 높다고 나오고 해서 트럼프가 유리함으로 결국은 트럼프가 경합주를 이겨서 승리할 것 같습니다. 해리스 전체 득표는 이기고요. 뭐 예측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투표가 그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도 전부 오차 범위 아니잖아요. 조지아주도 4%가 넘어갔을 때 이건 이제 약간 경합주에서 빼면서 트럼프 후보 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전국적인 조기 투표율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없고요.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율을 보면서 어디가 더 많이 투표를 하는가 이걸 조금 보면은 약간의 지금까지 중에서는 조금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전체 유권자가 사실은 유권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2억 4천만 명. 18살 이상이면 되니까요. 미국 시민권자. 그 가운데서 지난번 선거를 보면은 등록된 유권자가 한 1억 6천만 명. 유권자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는 거죠. 조기 투표에 신청한 사람이 4,400만 명. 그럼 전체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비교를 하면 등록된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아침 현재 1,500만 명 이상이 이미 투표를 했습니다. 우편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현장에 가서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걸 조금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혀 대통령 승부와 관련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니까요. 인구가 4천만 명이죠. 그런데 등록된 유권자는 2,200만 명. 현재 126만 명 정도가 조기 투표를 했고 캘리포니아주 제가 이걸 말씀드려서 다음에 불러드릴 주와 조금 이 셈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캘리포니아주는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이 블루 스테이트에서 현재까지 조기 투표를 하신 분, 우편 투표가 됐건 뭐가 됐건 우편 투표는 아직 정확하게 뭐가 계산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기 투표는 49%가 민주당, 31%가 공화당, 20%가 그 외에 무당파가 많겠죠. 그럼 네바다를 지금 보겠습니다. 네바다에서 조기 투표하신 분들이요. 40%가 민주당, 35% 공화당, 그 밖에 25%입니다. 애리조나는 공화당이 많습니다. 공화당이 44%, 민주당이 35%, 무당파 내지는 다른 당이 21%. 조지아주도 공화당이 조기 투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보다 49%. 전체 조기 투표 보면은요. 민주당이 46%. 여기는 무당파가 거의 없는 것 같으네요. 조지아주는 나머지가 5%. 조지아주가요. 한 780만 명 유권자 가운데 170만 명이 이미 조기 투표를 했답니다. 기록적인 겁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주부터는 이게 네바다와 마찬가지로 전부 민주당의 조기 투표율이 높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가 근데 약간 차이예요. 여기는 워낙에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가 높은 것으로 나오는 곳인데 노스캐롤라이나 보면 민주당 전체 100% 가운데서 36%, 공화당 33%, 그리고 그 밖의 당이 31%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위스콘신부터 블루월 세 군데입니다. 위스콘신은 참 묘한 주입니다. 민주당이 훨씬 공화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기 투표율이 높습니다. 40%대 공화당 19%. 그런데 여기는 공화도 아니고 민주도 아닌, 그러니까 무당파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위스콘신이 41%, 더 많습니다. 41% 무당파이거나 다른 당, 그리고 그 뒤가 40% 민주당, 19% 공화당입니다. 미시건주 공화당과 민주당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이 54%, 공화당 36%, 나머지가 10%. 펜실베니아주 너무 중요하죠. 펜실베니아주에서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지고도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을 한 12% 정도로 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지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약 10%로 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곳이 펜실베니아주인데 지금 펜실베니아주 조기 투표율 100% 보면은 민주당이 64%, 공화당이 27%, 민주당이 공화당의 배도 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MBC와 또 다른 이런 곳을 쭉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민주당이 조기 투표율 한 사람 가운데 64%, 공화당 27%, 공화당 민주당도 아닌 사람들이 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한 10분의 1이잖아요. 전체 유권자의 1,500만 명이니까 10분의 1 조금 못된 사람들이 한 것이 이 정도고, 그럼 투표율이 어느 당이 더 높으냐에 따라서 물론 조기 투표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했을 수도 있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추세, 그 지지율의 추세로 보면은 그 공화당도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던 사람도 다 공화당으로 돌아간 것 같고 집토끼는 집으로 간 것 같고 민주당은 일찌감치 간 것 같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투표율이 조금 조기 투표에서는 뭐 좀 높다. 물론 실제 현장 투표가 항상 공화당이 많기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의 그 판세는 민주당이 블루월 세 군데에서 다 이긴다는 것을 좀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must win이니까 이긴다고 하고, 만약에 미시건에서 진다 할지라도 미시건 아니면 위스콘신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다고 하면은 이게 또 다른 주에서 이겨야지 되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조지아주에서 하나 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현재로서 보면 조지아주는 별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디서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도 이미 공화당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아직까지는 뭐 누가 어디에서 앞서간다 할지라도 뚜렷하게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하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시간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소한 문제인데 사소한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그 대선 그 선거 캠페인 기간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카라카스라는 분께서 저커버그 페이스북 사장도 일론 머스크랑 똑같은 짓을 했는데 그런 건 아무도 보도하지 않죠. 좌파 언론들은 무개념, 무상식, 편파보도 심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아마 뉴스를 안 들으셨을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가 2020년도에 그분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놓치셨을 수 있죠. 2020년도에 돈 한 4억 달러 정도를 넣었습니다. 4억 달러 정도를 어떻게 기부를 했냐면 그 당시에 유권자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유권자 등록이 아니라 투표를 꼭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는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사진 찍으면서 막 기자들 취재할 때 같이 응답도 하고 있는데 초당적인 유권자 등록 참여를 높이려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집도 방문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두 개의 기구에 초당적인 기구에 4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2020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사람을 하루에 한 사람씩 딱 선택을 해서 100만 달러씩 유권자 그 자신에게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 그 이외에는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노스웨스턴 그 프리츠컬 로스쿨의 마이클 강
이 법교수가 BBC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유권자 등록을 하는 이거는 불법이다. 이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이 BBC 방송에서 보도한 걸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 내용은. 그런데 BBC 방송도 참 세심하더군요. 어제 밤에 제가 자기 전에 볼 때는 마이클 강 교수를 UCLA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노스웨스턴 프리츠커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로렌이라는 분과 CM 이런 분들은 해리스는 미국의 시민의 세금으로 불법 이민자와 죄수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돈 장난도 아니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낭비하다니 제정신인가요? 열심히 일해서 낸 돈을 그렇게 헛된 곳에 쓰다니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교도소 수감자들 성전환 공짜로 해주겠다는 해리스를 지지한다면 돌았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성전환 했겠지. CM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2019년도에 민주당의 대통령 예비선거를 할 때 해리스 후보가 연방교도소와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법에 따를 것이라고 했고 그때도 사실은 법이 그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후보도 대통령이었었을 때 실제로 따랐던 법입니다. 아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연방교도소 시스템이 연방법을 따라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된 게 거의 없답니다. 성별 확인 수술을 받은 사람이 한 2사람 정도 있다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에 법적인 소송을 거쳐서 법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연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을 따라서 했다. 그러므로 과거에 그랬고 해리스 후보는 법을 따르겠다고 했고 그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말씀드리고요. 해리스는 대학 시절 4년 동안 맥도널드에서 일했다고 말하다가 미디어에서 압박을 받자 얘기 바꾸면서 여름 한철만 일했다고 했죠. 맥도널드에서 해리스 근무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 이 얘기에 대해서 팩트는 이겁니다. 1983년도 해리스 후보가 대학교 1학년 때였다고 했죠. 여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알라미다에 있는 그 맥도널드예요. 그런데 그게 1983년 하면 40년 전입니다. 디지털 기록들이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전체적으로 디지털화돼 있지 않았던 그런 때죠. 해리스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프렌치 프라이즈 튀기는 데서도 일했고 아이스크림 또 캐셔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찾아보려니까 40년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한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다가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 보니까 그 당시에 친구가 거기서 일했던 것 안다 하고 증언을 하나 했다고 하고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을 이제 이분이 한 거거든요. 로렌 이분께서. 근데 트럼프 후보는 그러면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너무너무 접전이기 때문에 저의 마음가짐도 그렇고요. 누가 이기든지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해리스 후보가 306표로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이겼다 해도 지금 순간에 트럼프 후보가 306표, 270표만 받으면 되는데 선거인단 표를 받아서 이겼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과 2020년도에 이겼었던 그 선거인단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 선생님, 반팔 중년단 선생님 이분들 말씀 맞다나 어떤 분은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지만 정말 극히 혐오하지만 국민들이 트럼프 후보를 좋다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이분 아마 한국에 계신 분인 것 같네요. 우리나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이 있고 이상이 있고 국가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투표해 주시면 나중에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은 움직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잠시 뒤에 왜 갑자기 이렇게 트럼프 후보의 막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가 궁금하셨죠? 그냥 간단히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제 마음과 제 그 논리라고 할까요?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정리가 돼서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오늘 미국의 그 중요한 탑 뉴스 또 후보들의 움직임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보다 앞서는 이유 7월 달에요. 참 그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3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해리스 후보가 7월 말에 이제 민주당의 뭐 대선 후보처럼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딱 손을 들어줘서 그렇게 되면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죠. 여기 이제 바이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민주당의 상당수의 후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니지만 뭐 트럼프에게 찍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이든 그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걱정하거나 아우 정말 좌절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쫙 올라갔죠. 이걸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정체가 됐습니다. 정체가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9월 달에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와 토론을 해봤더니 형편없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트럼프 후보가 뭐 어디 인터뷰하는 것들도 취소라고 요즘은 다 취소합니다. 인터뷰하는 거 거의 취소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여파가 조금 남아 있다가 선거 투표할 날이 다가오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니키 헤일리 후보를 지지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집으로 결국은 돌아가서 집토끼가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집토끼도 다 돌아가고 나면은 남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2주일이기 때문에 주말 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아직도 그 파퓰러 보트는 뭐 당연히 민주당이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기겠죠. 만약에 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50개 주 딱 그 지도로 보신다면 하와이까지 있고 뭐 알래스카 있고 하는 그 지도를 보신다면 거의 빨간색입니다. 땅이 다 빨간 색깔로 돼요. 그런데도 파란 색깔이 뭐 캘리포니아 동부에 조금 있고 이렇게 걸쳐 있는 약간의 땅덩인데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파퓰러 보트에서는 아무래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상 민주당을 지금까지 그 지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해리스 후보가 뭐 파퓰러 보트에서 이길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74% 이상 확률로 나오니까는요. 그건 누가 확률을 꼭 봐야지 알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선거인단 때문에 그렇고 시간은 별로 없다. 지금 남아있는 아주 작은 폭.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이 마지막까지는 여론은 접전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접전이었던 여론이 투표장에 가면 결국은 찍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느냐. 그래서 트럼프 후보도 일론 머스크도 열심히 뛰고 있는 거고 해리스도 뭐 리즈 체니 등등과 함께 열심히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전에 이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라틴계 정상회의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라티노 서밋.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해서 오늘은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 못했는데 뉴스를 준비하느라고요. 트럼프 후보가 좀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뭐 그냥 그 진지하지 않게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무척 그 진지한 표정으로 이 라운드 테이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니비전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을 때는 꼭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라티노 서밋에서는 무척 그 진지한 모습이었다는 거고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오늘 이벤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곳에도 가고 굉장히 바쁘네요. 그에 비해서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툴시 게버드와 함께 또 오후는 아니네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에 뭔가 또 미팅이 있고 그러니까 무척 많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로 라틴계 남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지금 라틴계 남성이나 흑인계 남성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압니다. 여러분께서 이 얘기 듣기 싫어하시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저의 여러 가지 성향상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민망하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팩트니까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성들이 많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아시아계나 백인들에 비해서 교육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 많이 못 받으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자리가 있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백인들도 가난하게 산다고 하지만 백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과 아프리칸 아메리칸 다른 라틴계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백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백인들이 일하기 싫다고 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인 또 교육을 덜 받은 사람과는 이게 좀 구분이 돼야지 됩니다. 그분들은 구태여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 아무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계, 라틴계의 젊은 남성들은 그 교육의 차이 때문에 그런 점들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그 경제적인 기회에 솔깃해서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계속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성들에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라틴계 남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등등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잡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가 사람을 하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꼭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겠다. 이 같은 것을 지금 오늘 홍보를 하고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팀 월즈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와 함께 이제 선거 운동을 합니다. 오늘의 미국 끝나고 1시간 반 뒤인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1시 30분부터 지금 하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어제도 굉장히 이 해리스 후보는 세 군데 다 돌았죠. 미시건 먼저 갔고 위스콘신 갔고, 거기서 리즈 첸이라는 사람이 동행을 한 것은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공화당인 유권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공화당이라고 해서 꼭 공화당 찍지 않고 민주당 찍는 게 배신은 아니에요.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리즈 체니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낙태에 반대합니다. 낙태에 본인은 반대하지만, 그러나 연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살, 13살짜리가 임신했는데도 6주일 지났으면 낙태 안 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뭔가 환멸을 느꼈다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리즈 체니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니까 그냥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고, 트럼프 후보는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구의 말과 반대되는 거냐면 일론 머스크나 공화당인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주말에 일론 머스크와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X에 엄청 올렸어요. 팔로워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도미니언 기계에 투표만 하면 민주당 표로 돌아간다. 이게 한 사람이 유권자가 뭔가를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쳤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도미니언 기계가 이렇다. 이 팍스가 8억 달러, 거의 8억 달러를 물어줬는데 이 도미니언 기계가, 이 머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런다면, 적절하게 하겠죠. 계속 그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도미니언 기계에다 넣으면은 이게 민주당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아직까지 부정선거 못 봤는데요. 그런데요, 상대는 아주 나쁩니다.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튼 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역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가 그 암살 시도에서 살아났다.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에 전혀 이런 허리케인 피해자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짜 주장을 많이 했고,
뭐 맥도날드에서 저요 하루 일하고 뭐 배지 받았어요. 뭐 이런 것도 자랑하고 뭐 기자회견 딱 연단에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하면서 누군가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트럼프 후보는 지금 막판에 라틴계, 히스패닉계, 흑인 유권자와 함께 카톨릭계 기독교계 또 그 유대교도 뭐 이런 사람들의 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래서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그 MBC 방송의 그 계산을 통해서 네바다주가 지금 조기 투표가 민주당이 앞서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더 힐에서 레이티스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업데이트를 다시 또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MBC는 그렇게 나오는데 네바다주에서 해리스 그 후보에 대한 그 위험 신호가 나왔다. 보니까 2% 공화당 집계율이 많답니다. 공화당의 조기 투표가 민주당에 비해서 2% 남한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지난번 선거에서도 네바다는 민주당이 이긴 곳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어떤 경고등이 켜졌다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블루월 3군데, 여긴 3군데 이기고 네브라스카 선거인단 하나 가지면 쉽게 이기는데 블루월에서는 이미 블루스가 시작된 겁니다. 그 우울함이. 미시건이나 아니면 위스콘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방향은 있지만 아무튼 펜실베니아에서 뭔가 이 조기 투표를 우리가 보더라도 딱 이게 증명되는 것이 나온다 하면은 조금 이 선거를 앞으로 뭐 14일 남았지만 조금은 그 읽기가 조금 쉬워지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계속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완전히 확정적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좀 전에 제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오늘 뭐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는데 센트럴 파크 5라고도 얘기하고 본인들은 이제 무제 5라고 부릅니다. 아주 예전의 일이에요. 1989년도에 있었고 이분들이 복역도 했습니다. 10대 시절이에요. 히스패닉계와 흑인계 5명이거든요. 조깅하는 백인 여성을 때리고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뭐 불법 이민자들에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모든 사건은 모든 인종 사이에서 합법이건 불법이건 다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부각시켜서 그게 지금 선거에 굉장히 그 주요한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1989년도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다 풀려났죠. 무죄로. 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DNA 검사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오랜 세월을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 그때는 이제 사업가였죠. 굉장히 트럼프 후보가 돈을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막 페니도 줍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명한 건데 그런데도 뉴욕타임스 광고가 전면 광고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때 전면 광고로 이 사람들 사형시켜야지 된다고. 그 당시에는 정치인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흘러갔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토론을 할 때 다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고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쳤거나 죽였다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이 9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펜실베니아에서 있어서 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법원에 고소를 했고 이 사람들은요. 재판 내내 유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무죄라고 했고 89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2002년도에 DNA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2014년도에 4,100만 달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트럼프 후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뉴요커인데. 그런데 본인이 또 전면 광고를 했었던 사형시켜야지 돼. 저 사람들 사형해야 돼. 하는 전면 광고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트럼프 후보의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에서의 사람들이 예를 들 때 넘버 원으로 예를 드는 거죠. 넘버 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6,700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그 더 받겠죠. 이제 클립까지 합치면 6,700만 명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유죄를 인정했었다라고 다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해서 고소했다는 이 내용이 오늘 굉장히 큰 뉴스고요. 그리고 자, 또 뉴스가 많아서 제가 좀 걸러가면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가 이건 뭐 이제 이런 뉴스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당연한 것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 드라이브 스루 등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가 더널드 티셔츠를 팝니다. 한 장에 티셔츠 한 장에 그 드라이브 인 스루 그 창에서 이렇게 손 흔드는 그런 거 있고 티셔츠 있는데 마가 더널즈 라는 티셔츠인데 $100라네요. 하얀 색깔에 그냥 트럼프 그거 사진 찍어서 프린트아웃 한 건데 저는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최초자 뭐 유일한 2024년 대선 후보입니다. 뭐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해리슨이 일 안 했어. 내가 여기서 일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100에 판다는 얘기입니다. 맥도널드는요, 우린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하는데 그 맥도널드는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그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는 그 커플링스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튀김을 뭐 튀기고 할 때 한 5분 정도 했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그 뭐죠?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보건 규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보건 규칙 안 지켰습니다. 장갑도 껴야 되고 뜨거운 기름이 철철 뛰는데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뭐죠? 머리도 뭘 이렇게 써야지 되고 그리고 유니폼도 안 입었고 흰 셔츠에 뭐 앞치마 입고 막 금 커플링스 하고 이렇게 튀겼던 그리고 그 스토어 자체도 이제 보건 검사에서 여러 번 이제 뭐 지적받은 그런 스토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주 끝까지 잘 판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도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면서 막 뭐 $100짜리 이런 것도 걸고 하는데 본인 표현은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곳에 가는가 하는 걸 보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한 인구 9,000명 있는데 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가서 이제 뭐 유권자 등록한다고 $100만 추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지만 서명을 할 수 있는 청원서, 총기 소지의 자유,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헌법에 관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9,000명 있는 곳에도 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데 하고 막 간대요. 일단 가면은 그 현장에서는 그것을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까지 하고 오히려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기자들 취재하고 오는 거 보면 그래도 가깝게 그 부자가 와서 이렇게 트럼프 지지하라고 하고 하니까 트럼프 지지 쪽으로 투표할 생각도 없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 돈, 노하우를 다 여기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뭐 본인 그 전문가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돈만 많이 쓰지 사람들이 돈만 받고 가가오 방문도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효과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암살 시도 직후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전에 그 론 디센티스 지지하던 거 그냥 다 접고 너무 규제가 심하다는 거죠. 지금 본인의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한두 가지 해야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무슨 뭐 우주 이런 것들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의 현 정권의 규제가 너무 심하고 트럼프 후보는 당선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 같으니까 나를 무슨 장관도 시켜준다고 하잖아. 비용 절감 장관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면 이 돈으로 어디다가 지원하고 뭐하고 그래서 어제 뉴욕타임스에서 이해상충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건데 꼭 장관을 안 해도 트럼프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스페이스X, 테슬라 무슨 뭐 로봇, 무슨 자동차 등등 해서 지금 뭐 정부와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도 있고요. 해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트럼프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이다. 트럼프만이 나의 사업을 지킬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뭐 본인의 그 사업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하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뭐 많은 아직도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꼬리가 길면 잘 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까요? 뭐 자녀를 미국에서 키우신 분들은 10대 때 너무 또 비싸기도 했어요. 아베크롬비, 피치. CEO가 몇 년 전에 하도 문제가 많아서 물러났는데 결국은 그 CEO가 마크 제프리스가 본인의 파트너인 매튜 스미스와 함께 오늘 체포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뭐 뉴욕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여러 나라 뭐 호텔 등등에서 남성들을 다 남자예요. 그런데 남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했다 이런 주장이 제일 처음에 BBC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실제로 12명의 남성들이 모델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하이 패션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성적으로 뭐 착취했다 이런 거를 해서 연방수사국이 수사를 지난해부터 했고 이 두 사람을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연봉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악명 높았던 지금 이제 그 사람인데 어머 제가 시간이 이렇게 됐는지 몰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그 직원들도 아주 막 백인들만 뽑고 우리는 아주 날씬하고 뭐 특별히 백인 뭐 이런 사람만 우리 가게에 들어와라 등등의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